그리고 오는 5월 29일이죠. 네. 여수에서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네. 현재 전남교육청이 박람회 개최 준비에 한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들 하고 계시죠? 네, 저도 지난주에 전라북도를 다녀왔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전라북도 도청, 그리고 또 심지어 저희가 한옥마을에 가서 또 홍보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남의 의원들이 네. 집행부와 함께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런 일을 하는데 의회도 이렇게 나서서 같이 합니까? 성공할 것 같네요. 부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도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발맞춰서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가장 중요한 건 예산 확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박람회 준비 또는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들은 전부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네. 콘텐츠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신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있어요. 이런 샌델 교수 같은 이런 유명한 석학들이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 아이들이 그분의 책을 좀 읽게끔 저희들이 했어요. 네. 그래서 직접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네. 그런 시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지금의 교육 기자재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AI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발달돼 있는 교육 기자재들을 전시하는 코너도 있고요. 그다음에 22개의 나라에서 지금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과 우리가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그런 코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미래교육 축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네. 그런 장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미래교실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요. 나중에 학교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감히 이제 예상을 그렇죠. 하죠. 안 살아봤으니까 네. 잘 모르긴 하겠는데 뭔가 지금과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저는 좀 더 과격하게 생각하면 미래에는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진 않을 것 같다. 인터넷 매체가 있기 때문에 네. 전부 다 개인 디바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에든지 지식은 습득할 수 있다. 네. 다만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체력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급식 교육을 하고 네. 그리고 독서 입문, 책을 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기후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 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일들이 학교에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중에는. 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미래교실이라고 하는 거는 전남형 미래교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전남은 많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작은 학교는 축구 선수 한 팀을 못 만드니까 축구 시합을 못하는 경우가 벌어지는 것처럼 지식에서도 지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편식이라고 할까요? 소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 디지털 세대에는 이런 거리의 장벽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신안 저기 가고도에 있는 학생과 저기 목포에 있는 학생과 구례에 있는 학생이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수업받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이런 장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어떤 계기가 되면 이 아이들이 오프라인에 모여서 또 다시 자기들 끼를 발산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남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은 이런 문제점들이 전남 교육 발전에 어떤 저해 요소가 될지 모르지만 네. 미래에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학생 수가 적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미래교실 교육박람회 컨텐츠 중에 전남형 미래교실을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와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장소만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총 48시간의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오프라인 병행하는 브랜디드 수업도 하게 될 것이고요. 박람회 내에서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참여해서 시연도 하고 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 중에서 가장 기대되는 거는 미래교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남형 미래교실 이렇게 네. 잠깐만 들어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미래 교육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이제 앞서서 저에게도 네.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 4차 산업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교육 현장도 빠르게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까요? 네,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AI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으로 이야기되는 IT 기술 발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벌써 지금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요. 일례로 챗GPT에게 우리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있는 답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참조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챗GPT를 우리가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질문을 잘할까라는 네. 문제죠. 네. 우리가 질문을 잘못하면 챗GPT는 잘못된 정보를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독서 입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많은 책을 읽고 네. 그리고 또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다움을 배워가는 이게 토대가 됐을 때야만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종속되지 않고 인간이 4차 산업혁명의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네.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19세기처럼 뭔가 경쟁해서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너와 내가 협업하고 우리가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뭔가 새로운 창의적인 질문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네. 창의융합형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장 더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네. 학령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이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우리 지금 요즘 비혼, 만혼 너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아이를 낳으세요, 아이를 가지세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왜 이분들이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이를 낳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장 없는 세상을 우리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태계 조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좋은 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창의융합형 인간을 길러주는 거예요. 네. 예,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어떤 도전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협력하는 교육, 그리고 어떤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개인의 특성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만이 단순히 지식만 얻는 그런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당연히 학령 인구가 줄지만 일부러 아이를 낳게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 기반의 형태가 갖춰지면 당연히 인간은 자기의 후손을 갖고 싶어하는 본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걱정들을 좀 없애주는 그런 것이 바로 어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이 전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꼭 추진하고 싶은 계획이나 조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뭐 교권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학교에 수업하기가 정말 어렵다. 아이들이 집중을 못한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좀 해소하는 방안이 바로 공존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너와 내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교실. 네.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이 공존하는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존교실 운영이라든가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내실 있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요즘 디지털 자꾸 그러는데 디지털 문맹이 있어요. 아시죠?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 네.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더 어두우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가게에 가면 주문을 키오스크로 합니다. 네.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라남도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전 연령이 교육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인생은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네. 그러면 이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맹을 어떻게 줄여드릴까?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그런 관련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 지역별로 지금 자꾸 학교는 없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지역 소멸의 위기도 같이 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 공동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마을을 만들까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목포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그러니까 도시가 수평팽창을 하면서 또 학생들의 위치도 좀 변해가고 있어요. 학교의 위치도 변해가고 있는데 구도심에 있는 학교가 원도심으로 빠져나갈 때 그 구도심의 학교는 어떤 교육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는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도민 여러분들께도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준비하는 세상엔 반드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제 조건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의회에서도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희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